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벌써 22년 1분기가 다 지나갔네요. 5월도 중순을 넘어가고 있다는 게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자료 22년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조사 결과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서울권 내에서도 어떤 지역의 수익률이 높아졌는지, 공실률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런 임대 동향에서 언급되는 지역들이 결국 여러 투자자들이 투자처로 손꼽는 지역과도 거의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투자 지역 선정하시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도움 되실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전분기 대비 임대 가격 지수는 오피스는 상승, 상가는 하락했고 오피스, 상가 모두 전분기 대비 공실률은 소폭 감소했다는 분석입니다. 1분기 때는 거리두기가 완전히 풀렸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2, 3분기 분석 자료에는 공실률이 더 회복될 것으로 보이죠. 지금 곳곳의 상권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으니까요. 임대료의 변동 추세를 나타내는 임대 가격 지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오피스는 공유 오피스 수요 증가 및 스타트업, IT 업체를 중심으로 오피스 임차 수요 증가 등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져 임대 가격 지수가 상승을 했고, 상가는 아직 상권 침체가 이어졌던 시기였기 때문에 전체 상가 유형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오피스 빌딩에서는 여의도, 테헤란로 등 IT 기반 기업들을 중심으로 접근성과 고급 인력 확보가 용이한 강남, 여의도권 임차 수요가 발생해 전분기 대비 상승한 모습이었는데요. 도산대로, 여의도, 테헤란로 등에서 상승이 있었죠. 그래서 강남권에서 사옥 찾으시는 분들이 4대대로, 강남대로, 테헤란로, 도산대로, 영동대로 일대 많이들 원하시죠. 결국 수요가 같이 상승을 가져옵니다. 소규모 상가, 꼬마 빌딩에서는 압구정, 동교, 연남 상권에서 유명 팝업 스토어 입점 및 주택 개조를 통한 MZ세대 니즈 충족으로 임대료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광화문, 종로 등 도심 상권에서 유동인구 감소 및 매출 부진이 지속되어 전분기 대비 보합을 나타냈습니다. 압구정은 최근에 명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다시금 주목받은 상권 중에 한 곳이고, 동교동, 연남동은 소액 꼬마 빌딩 투자처로 아직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죠. 연남동 일대 가보시면 진짜 여기저기 다 공사를 하고 있어서 낮에는 진짜 소음이 되게 심한데 그만큼 계속 꾸준히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소액으로 건물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주목해볼 만한 지역이죠. 다음으로 투자 수익률 관련 내용을 보겠습니다. 3개월간 부동산 보유에 따른 투자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공실률 감소, 임대료 하락으로 인해 소득 수익률은 소폭 상승 및 하락했고, 기준금리 상승, 투자 수요 위축에 따른 거래 감소 영향으로 자산가치 상승이 둔화하여 모든 유형에서 투자 수익률은 전분기 대비 하락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리죠. 매입 후 건물 가치가 오르기를 마냥 기다리는 대신 건물주 스스로 건물 가치를 올려야 하는 각자 도생 시대가 열렸다 라고 이 기사에서도 언급하듯이, 지금은 내가 뭔가 이 건물의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건물들만 컨택하셔야 실패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게 결국 유동인구가 증가할 요소들이 있는 지역인지, 교통 호재부터 시작해서 입지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되고, 리모델링 했을 때 임차 구성에 대한 계획이 나오는 지역인지,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냥 돈만 들고 있으면 괜찮은 거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은 일찍이 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 빌딩의 투자 수익률을 보면
서울에서 교통 여건이 우수한 프라임급 오피스를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국내 우량 오피스 시장에 대한 투자 수요가 지속되며 투자 수익률 2.13%를 보였습니다. 테헤란로가 2.34%, 강남대로가 2.01%인데 사옥 수요는 사실 강남대로보다는 테헤란로, 영동대로 쪽이 더 강세이긴 하죠, 최근에. 그리고 강남권 주요 역세권 또는 대로변 이런 곳에 사옥 수요도 지금도 꾸준하고요. 저희 회사도 그 사옥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좀 메리트 있으실 만한 입지들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대형 상가 투자 수익률을 보면 청담, 뚝섬 상권에서 코로나19로 촉발된 하이엔드 브랜드 소비 증가 및 플래그십 스토어 입점에 따른 MZ세대 유입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해서 서울시 전체 투자 수익률이 1.8%를 나타냈죠. 청담이 3.23%, 뚝섬이 2.36%였습니다. 압구정과 청담에서 명품 브랜드 소비가 증가하면서 상권이 활성화됐고 그에 따라 투자 수익률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뚝섬 일대도 제가 얼마 전에 영상 보여드렸었죠. 뚝섬 성수 일대도 MZ세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상권 중 하나로 서울시 내에서도 평균을 상회하는 투자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언급되는 지역들, 압구정, 청담, 뚝섬, 동교동, 연남동 이런 곳들이 결국 지금 많은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지역이죠. 그만큼 거래량도 가장 많고요. 수요가 많은 지역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역으로 들어가셔야겠죠. 다음 공실률 보겠습니다. 오피스는 노후 오피스 중심으로 비교적 높은 공실률을 보이는 가운데 공유 오피스 수요 증가 및 스타트업 기업의 신규 임차 수요 증가로 전분기 대비 공실률 하락해서 10.4%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시장도 리모델링이나 신축한 물건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런 투자 방향을 고려해 보시는 게 맞겠죠. 임대료가 조금 높더라도 시설 좋고 위치 좋은 곳에 대한 수요가 훨씬 높습니다. 신규 오피스에 대한 수요는 아직도 여전히 많은 상황이죠. 서울에서는 여의도, 테헤란로 상권 중심으로 풍부한 일자리 및 안정적인 임차 수요가 유지되고 있어 7.1%의 평균 공실률을 나타냈습니다. 강남대로가 8%, 광화문이 7.9, 여의도가 5.8, 테헤란로가 5.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수원 인계동이 0.9% 공실률, 압도적이죠. 경기권에서도 이런 주요 지역들은 투자처로 또 눈여겨볼 만한 곳이죠. 중대형 상가는 망원역, 동교, 연남동 상권에서 용도 변경을 통한 유명 식음료 매장 오픈 등 MZ세대가 유입되는 가운데 명동 상권에서 여전히 높은 공실률을 보이며 전체 평균 공실률 9.5%를 나타냈습니다. 명동 공실률이 40.9%, 아직 회복세를 못 찾고 있죠. 명동은 사실 관광객 대상 상권이었다 보니까 우리나라 내에서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쉽게 회복될 수 있는 곳은 아니고 해외 관광이 다시 좀 활성화돼야 올라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분간 명동의 예전 같은 활기찬 모습을 보기는 조금 아직 어려울 것 같아 보이고요. 망원역 일대가 공실률 1.7%, 동교 연남동 일대가 0.9%입니다. 망원, 연남 비교하면 연남동이 공실률은 더 적죠. 이런 서울 주요 지역, 강남이나 마용성 같은 지역 내에서 상권 탄탄한 곳에 그나마 소액 접근이 가능한 곳이 망원, 연남 이런 데다 보니까 그 일대에 주택이 근생으로 용도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상점들이 계속 모이면서 꾸준히 MZ세대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 한국부동산원 자료 하나만 봐도 지금 소액 빌딩은 어느 지역을 봐야 하는지, 오피스는 어디를 봐야 하는지
큰 그림들은 그리기가 수월해지죠. 수요가 많다는 건 결국 황금성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량이나 이런 지표들을 또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죠. 근데 꼭 주요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분명히 밸류업 가능한 황금성 갖춰지는 건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지역만 고집할 게 아니고 조금 폭넓게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고객분들께 도움될 만한 포인트들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빌딩 관련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